자, 우리가 얘들아 극대극소 야, 이건 진짜 뭐 거의 모든 영혼을 다 바쳐서 우리가 지금 시간 투자를 많이 좀 해왔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극대극소라는 거 안에는 함수의 그래프랑 이제 뭐 최대 최소라든지 방정식, 부등식, 활용 등등등이 전반적인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너희가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이제 뭐 극대극소 프린트도 다 풀고 그 다음에 4점짜리도 내가 거의 다 막 많이 풀어줬잖아, 얘들아. 그래서 항상 수식과 어떤 그래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좀 이제 복잡한 문제는 그 두 개의 조화를 이룰 때 좀 그래프적인 어떤 상상에 대한 측면이 꽤 크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꽤 이제 너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 거냐 하면은, 내가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거 뭐야? 그래프 한번 좀 그려보게 되면은, 뭐 3차 함수 그래프, 어떤 조건에 맞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를 그렸다 치자, 어떤 개형을 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데서 얘들아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특이한 3차 그래프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진다든지, 뭐 접하게 그려진다든지, 뭐 4차도 얘들아 일반적인 아무렇게나 4차가 어떤 오히려 복잡한 문제 나오기는 좀 힘들고 뭔가 특이한 성질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좀 너희가 봐도 뭐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갖는다든지,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에 관련된 측면에서 내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떠올리는 문제들을 너희가 꽤 많이 풀어봤을 텐데 어느 정도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문제가 좀 나오기는 해. 근데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를 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쳤어. 거기 뭐 재생 목록만 봐도 이것만 강의가 4개 정도 좀 있잖아. 뭐 비율 관계도 그렇고 뭐 어떤 위치에 따라 접선의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등등등, 뭐 점대칭, 뭐 변곡점 해가지고 굉장히 얘들아 이거는 거의 이제 그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걸 쭉 치지 않았니? 진도를 좀 나갈 때. 근데 4차에 대해서는 3차만큼 자세하게 보지 않았어.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얘들아 4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3차 함수만큼 얘들아 어떤 절대적인 엄청난 특징이 있지는 않다는 거, 뭐 별거 없다는 거. 이런 게 첫 번째 특징도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3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솔직히 그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완벽하게 해줘야 우리가 딱딱딱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그 그래프의 개혁에 대해서. 근데 4차는 얘들아 그런 게 없더라도 얘들아 떠올릴 수 있고, 오늘 내가 이제 4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배우는 거는 3차만큼 문제를 어떤 푸는 데 있어서 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좀 괜찮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뭐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좀 가벼운 주제지 얘들아. 3차처럼 진짜 야 이거 무조건 막 써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막 강요할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몰라도 그냥 뭐 수능 끝날 때까지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알면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나. 또 이게 전투력 읽고 얘들아 쌩까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4차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4차 쪽 얘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물론 2차랑 4차 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들은 내가 좀 약식 증명까지 같은 것도 해줄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경우는 너희가 이제 한번 쭉 연습장에다가 이제 친구한테 한번 가르쳐 보듯이 좀 하면서 앞으로 문제풀이는 조금 이제 평소대로도 풀어주지만 조금 이제 오늘 배운 것도 살짝 섞어가지고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할까. 뭐 3차 같은 거는 솔직히 내가 이제 원래 풀이 아예 쌩까고 그 비율관계 풀이만 그냥 할 때도 많잖아 얘들아.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근데 4차는 얘들아 앞으로 계속 수능 끝날 때까지 좀 그냥 두 가지 병행해서, 근데 야 이렇게 하면 계산은 좀 편하지 않겠니? 뭐 요 정도 테마로 내가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오랜만에 우리가 2차 함수 한번 좀 볼 건데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 정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기울기가 얘들아 어떤 0인 직선과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를 내가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 거고 여기를 베타라고 얘들아 놓을 거야. 자, 평균값 정리가 뭐니? 이건 뭐 롤의 정리기도 해. 기울기가 0이니까. 내가 이제 왼쪽에 있는 점을 A랑 B라고 좀 놓게 되면
A점과 B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F-C 값이 존재한다.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그리고 너희가 기하학적으로 이 정도는 알 거라고 믿어. 기울기 0인 직선 복사해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접하게끔 내려주게 되면은 뭐야 이거? 딱 여기가 얘들아 이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어떠한 C값이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뭐 이거 fx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에서 f 알파 뺀 것과 같아지는 f-c c의 존재성을 이제 따지는 게 평균값의 정리인데 c가 얘들아 반드시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걸 따져. 우리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걸 따지잖아, 그지? 그래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 롤의 정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차는 당연히 얘들아 이런 데 있지 않니? 알파 베타에 어디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가운데 중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이 차 함수는 이렇게 대칭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너희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굳이 얘들아 그 B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1대 1인 곳에 얘들아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어떤 C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건 되게 쉽지? 자 근데 마치 니네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에서 내가 이제 니네 필기된 걸로 내가 프린트 줬잖아. 좀 삐뚤어져도 비율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 뭐 이런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이미 얘들아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기울기가 0은 아닌 직선이야. 꼭 양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 양이든 음이든 간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니네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C 값이 존재할 텐데 기하학적으로 딱 이렇게 얘들아 접하는 어딘가에 존재할 거다라는 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내가 알파 그다음에 여기를 내가 이제 베타다라고 놓게 되면은 요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점이 A고 B면 A, B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그 C 값이 존재를 할 텐데 요 녀석도 똑같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는 거. 뭐 증명은 좀 생략할게. 그냥 접선 구해보면 나와 얘들아. 평균 변화를 구해서 어차피 그 더러운 산수만 되는 거라 증명은 생략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쪽 왼쪽 이해하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왼쪽 정도는. 근데 오른쪽도 너희가 얘들아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아? 항상 얘들아 이제 어때? 주황색과 평행한 접선은 어디에서 나온다? 중점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걸 알면 얘들아 꽤 엄청난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외워줬으면 좋겠고 너희가 오른쪽 걸 까먹었으면 얘들아 어떻게 증명해보면 돼? 왼쪽 거는 까먹기가 좀 힘들잖아. 왼쪽이 중점인 건 눈깔이라는 게 있으면 보이지 않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아 이거 왼쪽 게 됐으니까 아 이거 오른쪽 것도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충격적인 거는 얘들아 이게 그 뭐시니? 근데 이집트 알지? 이집트 애들도 알고 있었어. 이 미친놈들이. 피라미드 만들고 그 걔네들 알지 얘들아 돌 쌓고 막 이런 애들 있지 얘들아 파라오 해가지고 막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되게 오래돼서 뭐 2차 함수의 체계는 없었지만 너희가 가운데서 접선이 똑같네 뭐 이런 걸 알고 있었어.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에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 우리는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 건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참고적으로 소개하면 뭐 이런 식으로 구했대. 걔네가 삼각형의 면적은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을 해나가는 거야. 우리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삼각형의 면적은 분명히 오차가 좀 있지. 근데 또 어떤 짓을 또 하냐 하면은 그럼 니네들아 내가 이제 새롭게 이제 중점 찍은 요 녀석을 내가 C라고 또 놓게 되면 BC랑 평행한 접선은 어디에 있는 거겠니? 얘들아 BC랑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BC에 어디에 있겠어? 중점에 있을 거 아니야. 맞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베타에 중점에 또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AC랑 평행한 거를 내가 또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요 점도 어디에 있겠니? A와 C의 중점에 또 있겠지. 그러면 조그맣게 삼각형 또 만들 수 있지 않니? 내가 삼각형 만드는 거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삼각형을 내가 두 개를 더 만들면 보라색 삼각형에다가 조그맣게 빨간색 삼각형 두 개를 더하면 아까보다는 얘들아 어떠니? 실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에 좀 더 근사하는 게 눈깔에 보이지 않니? 그럼 이런 짓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이번엔 삼각형 몇 개 나와? 또 4개 나오겠지.
이거 괜찮겠니? 추가되는 것도 4개 나오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이제 그 걔네들이 얘들아 넓이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대.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얘들아 걔네들의 기술도.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너희가 이제 2차 함수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차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4차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4차 함수를 잘 봐봐 얘들아. 좀 특별한 4차만 좀 볼 거야. 니네 모든 3차 함수는 대칭점이 존재한다. 그 대칭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도 부르지 않았니? 근데 이제 모든 4차 함수가 대칭축이나 대칭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니네 이번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4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극소값 2개가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떤 4차 함수가 있었다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넣었다면, 근데 이거는 2차랑 좀 느낌이 비슷하니까 가운데 여기가 누가 되는 거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거 많이 어렵진 않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뭐시니 얘들아, 요 4차 함수, 극소값 2개가 똑같은 4차 함수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거 한번 해볼 거냐 하면은, 요 x축이랑 평행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접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니까 이 접선은 극대값에서 접하는 어떤 접선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좀 이따 이것도 아까 2차처럼 좀 기울어지게 삐뚤어지게끔도 그려보게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거를 한번 너희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냐 하면은, 여기 얘들아 이제 베타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극소값 갖는 녀석이 있을 텐데, 이런 길이들이지. 이런 길이가 항상 특정한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해. 물론 이건 극소 2개가 어떨 때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얘들아, 극소 2개가 뭐 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니네 미리 말하지만 4차 함수에서 너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쓴다는 건 극소 2개가 똑같거나, 아니면 얘들아 니네 기울기 0짜리 변곡점 갖는 거 있지. 뭐 기울기 0이 아닐 때도 성립하지만 아무튼 간에 변곡점 갖는, 극값 하나 갖는 그래프들 있지.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어떤 이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쓰도록 할 건데, 자, 이런 것도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냐 하면, 이걸 일반적으로 놓고 막 미분해가지고 계산하려 그러면 꽤 좀 이렇게 좀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함수를 좀 복사해가지고 좀 둘 중에 한 점을 내가 이렇게 원점에다가 좀 맞춰놓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가 얘들아 내가 몇이 되는 순간으로 그냥 옮겨버린 거야. 편의상 0이 되는 순간으로 좀 옮겼다라고 좀 봐줘. 그래서 좀 지울게요 얘들아. 여기는 이렇게 놔서 조금 좀 이렇게 해줘야 접하겠지. 자, 봐보자 얘들아. 여긴 0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를 이제 2알파라고 둘게. 그냥 편의상. 아니, 2알파라고 둘게. 분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 그럼 가운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돼서 우리는 이제 fx는 최고차항이 a일 텐데 0도 중근을 갖고 2알파도 중근을 갖는다 정도를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주황색 그렸던 직선은 똑같이 여기다가 좀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되는 거니? y는 f 알파가 되는 거 맞아? 근데 f에다가 알파 넣어봐. 그럼 a 알파의 4승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y는 a 알파의 4승이라고 두고 너희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내가 요 초록색으로 찍은 점 있지? 요 녀석의 좌표가 항상 얘들아 어떤 일정한 비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 소리야.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별거 있니 얘들아? 얘랑 누구랑 연립하는 거야? a 알파의 4승이랑 연립하는 어떤 x값, 연립방정식의 어떤 해인 x값 구하고 싶은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이제 a는 0이 아닐 거니까 먼저 약분을 좀 해주시고, 알파의 4승이라고 좀 해주시고, 양변이 둘 다 얘들아 제곱이기 때문에 내가 양변에 루트를 좀 취하게 될 건데, 얘들아 루트 취하면 니네 절대값 씌워서 나온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가 절대값 씌워서 이제 알파 제곱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얘들아 알파 제곱은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고 알파 제곱 자체가. 그 다음에 니네 얘들아 요것도 한번 좀 따져보시게 되시면, 우리는 요 녀석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못해도 2알파보다 크지 않아?
지금 이 x좌표가 2알파보다 크다는 건 동의하니 양수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가 x가 2알파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튀어나와서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는 좀 안 되는데 근해 공식으로 이제 구해보시게 되면 1분의 알파에다가 풀마에 루트에 이제 2알파의 제곱이 되니까 알파에다가 루트 2알파가 더해지던지 루트 2알파가 빼지던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2알파보다 어느 쪽에 있는 교점이야? 오른쪽에 있는 교점이니까 당연히 위에 걸 이제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요 점이 알파 더하기 루트 2의 알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딱 극대가 되는 녀석이 있을 거고, 여기 얘들아 극소가 되는 어딘가가 있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있게 될 텐데, 자, 길이 구해 볼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이만큼 길이는 2알파에서 알파 빼니까 얘들아 길이를 몇이라고 볼 수가 있어? 알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알파 더하기 루트 2 알파에서 뭐를 빼니까? 알파를 빼니까 얘들아 몇 알파 나와? 루트 2의 알파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는 루트 2의 알파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내가 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할 때도 뭐 이거랑 비슷하게 증명했어. 좀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끔 x, y축에 세팅한 다음에 보여주는 게 편한 거잖아 얘들아. 정말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알파 대 루트 2 알파니까 얘들아 몇 대 몇이니? 1대 루트 2가 성립하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외울 때 너희가 여기 길이를 루트 2 마이너스 1의 알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외우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 길이가 알파면, 이 짧은 길이가 알파면 길다란 길이가 얘들아 몇이 되는구나? 루트 2의 알파구나 라고 해서 1대 루트 2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얘들아 여기도 1대 루트 2가 성립을 좀 하겠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해볼만 하겠지? 물론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문제 풀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졸라 간단한 뭐 이런 느낌은 나도 별로 받은 적이 없긴 하거든. 3차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참고적으로 너희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거? 그러면 니네가 이걸 좀 삐뚤하게 내가 좀 그려볼게. 4차 함수가 만약에 얘들아 극소값의 높이 두 개가 이렇게 다르더라도 내가 여기 x축 대신에 얘들아 그냥 이렇게 좀 그어놓게 얘들아. 이렇게 지금 이 x축이 이렇게 변신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 x축도 극소 두 개랑 접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직선이 연두색처럼 얘들아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줘. 평행하게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이제 가운데 내가 이제 내용 설명했던 그래프랑 왼쪽에 내가 좀 삐뚤빼뚤하게 얘들아 그린 그래프가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좀 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좀 내려주면 여기 접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내려주고, 그다음 여기도 얘들아 접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이 있어서 얘들아 이렇게 좀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요 길이가 1이면 이만큼 길이가 얘들아 루트 2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헷갈리면 너희가 오른쪽 거 봐주면 좀 쉽지 않겠니? 헷갈리면 오른쪽 거 얘들아 봐주시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건 이미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랑 비슷하게 휘어져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꼭 0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얘들아 이제 이미 뭐 양이든 음이든 간에 일반적인 1차 함수랑의 만남에서도 항상 얘들아 이제 비율적인 관계가 일치를 한다라는 거.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이건 많이 경험했겠지만은 너희가 오른쪽처럼 문제를 풀게 되면 F에 집중해서 푸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왼쪽을 만약에 내가 여기를 F라고 놓고 뭐 초록색을 뭐 GH라고 놓게 되면 너희가 뭐 FGH를 따로 계산한다기보다 경우에 따라서 F 빼기 G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든지 뭐 F 빼기 H를 하나의 함수로 얘들아 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은 얘들아 우리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F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두 함수의 차, 그러니까 F와 H와의 관계가 F와 X축과의 관계랑 똑같은 관계가 되는 거지.
이거 괜찮겠니?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F를 구했다면 왼쪽에서는 F 빼기 H를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1대 루트 2다라는 거. 근데 다행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우리가 1대 1대 루트 2 같은 게 있지 않았니? 45도짜리에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떻게든 잘 외워 애들 알겠니?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비율 관계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이거 좀 그리기 전에 4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기울기가 여기서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 많이 좀 봤을 거야. 저기 왼쪽에 변곡점에서 얘들아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이 당연히 극소에 존재를 하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극소값 되는 거 놓고서 우리가 이런 길이들이 있지 얘들아,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의 비에 대해서 얘들아 비율 관계가 어떤 게 성립하는지, 이거는 근데 얘들아 좀 알아놓으면 편할 때가 많아. 알겠니 얘들아? 이번 지금까지 뭐 진도 나갈 때는 일부러 쓰진 않았지만 그냥 바로 얘들아 이제 좀 나올 때가 좀 많으니까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이것도 증명은 굉장히 유사한 게, 주황색을 내가 주황색 그래프를 X축으로 바꿔버리고 Y축도 좀 이렇게 놓고, 내가 이제 왼쪽에 있는 파란색을 좀 복사해서 딱 얘들아 변곡점이 그냥 원점에 오도록 내가 한번 좀 만들어 볼게.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뭔지는 알겠지 얘들아?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알겠니 얘들아? 특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좀 놓게 된 거야. 이렇게 좀 놓게요. 그럼 여기가 얘들아 0이라고 할 수가, 여기 이제 요 녀석이 얘들아 0이 지금 될 거고, 맨 오른쪽 녀석을 내가 이제 분수 나오는 거 실어서 4K라고 좀 둘게. 됐니? 그럼 fx는 최고차항 계수 a에다가 0, 2, 3중근 가질 거고, 4k가 얘들아 하나의 근을 좀 갖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언제 극소를 갖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주시면 돼. f-x는 3a의 x제곱에 x-4k에다가 너희가 이제 a의 x에 3승이 더해지게 되니까 얘는 a의 x에 제곱하게 되면 3x-12k에 더하기에 x, 그럼 더하기 x는 앞에 있는 녀석이 4x로 바뀔 거니까 4x-12의 k로 얘들아 써도 문제가 없지. 그럼 여기서 몇 k가 나와 얘들아? 0은 극값 안 가질 거 아니야 0에서는. 여기 x값 몇 나와 얘들아? 3k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항상 얘들아 여기 극소값을 갖는 이 녀석이 3k가 되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얘들아 3대 1이다 라는 거 다 동의하지 그치? 이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냥 4K로 놓은 거거든. 얘들아 4K로 안 넣고 여기를 K로 놨으면 여기가 4분의 3K가 나왔겠지 그치?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언제나 성립하는 관계야. 그래서 너희는 이게 3대 1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얘들아 이 주황색 직선은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야. 변곡점에서 접하는 직선이다. 내가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몇이라고 지금 준 거니까 0이라고 지금 준 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야. 자, 이건 생각보다 얘들아 많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증명하는 게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 까먹으면 그때 뭔가 있었는데 한번 해보면 그만인 거 맞아 얘들아? 원점 맞춰놓으면 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꼭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꼭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 건 아니야. 니네 뭐 예를 들어서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너희가 저기 왼쪽에 있는 주황색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괜찮니 얘들아? 삐뚤어지게 되면. 그럼 마찬가지로 또 주황색이랑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곳을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내가 얘들아 이제 검정색으로 좀 그어주면, 여기 접점이랑 해서 내가 이렇게 좀 그어줄 수 있도록 할게. 이게 지금 접점 지나는 거야. 그럼 똑같이 니네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있어서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가 얘들아 몇이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 근데 솔직히 뭐 오른쪽도 얘들아 당연히 삐뚤어져도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알아두긴 해야 되는데 뭐 거의 얘들아 이거 왼쪽 거는 꽤 그래도 많이 나와 얘들아. 이거 알면 좀 산수할 때 편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외울 건 1대 루트 2라는 것도 있었고 뭐 그 전에 1대 1도 있었지만 1대는 너무 쉬웠잖아. 1대 루트 2랑 3대 1 이런 거 정도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얘들아 이쪽이랑 어떤 경사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내려오다가 기울기 0 됐다가 내려오니까 이쪽에서는 얘들아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이 느낌으로 봐봐. 근데 올라갈 때까지 얘들아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야. 쭉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너희가 가끔 이 3대 1을 막 1대 3으로 이제 그래프가 뒤집어 있거나 했을 때 얘들아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만히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데서가 3이고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데서가 몇 된다라는 거? 1 된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얘를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렸다 치자. 여기서 기울기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주황색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극소값이 되는 어딘가가 얘들아 이제 있게 될 거 아니냐. 우린 컴퓨터가 아니니까. 만약에 얘들아 비율 관계가 진짜 딱 3대 1이 되도록 안 그려질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야. 시험 문제 풀 때. 그럼 너희가 얘들아 지금 봐봐. 이쪽이 완만한 거니까 여기 길이가 얘들아 몇 되는 거야? 3 되는 거고 그럼 요 길이가 얘들아 몇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지 얘들아? 진짜 컴퓨터가 그린 그림은 아니니까. 근데 그림으로 보면 1대1 같지 않니 얘들아? 애매하게 그려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3대 1이다 라고 해서 좀 이런 걸 알게 되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 아무튼 간에 이것도 소소하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도 있지만 몇 차도 얘들아 소소한 특징이 있다? 4차에서도 소소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가리킨 게 전부야. 그 외의 것들은 어떤 선이나 뭐 4차 함수는 우리가 점대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칭이나 어떤 비율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없어 얘들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야. 극소 두 개가 똑같았거나 뭐 변곡점을 가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막 이런 그래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접선을 막 이렇게 긋잖아. 여기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계산 잘하면 되더라. 열심히 잘 평소에 하던 대로. 알았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해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은 여기서 좀 마치고